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29번째 시간입니다. 17년 12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당한 일들. 내가 30대 초부터 매년 1월 1일 날은 친정 형제들과 양지 콘도로 2박 3일을 여행을 30년이 넘게 해왔었다. 올해도 가려고, 그리고 옥경이 조카까지도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난 콘도 문제로 오빠와 충돌한 적이 있었기에 동생에게 부탁을 했었다.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콘도 2박 3일 예약을 해달라고. 그러나 동생이 오빠에게 문자를 했으나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답이 없더란다. 할 수 없이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오빠가 언니에게 하는 말, 올해는 사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콘도를 우리 사남매가 샀는데 실수한 게 있다면 오빠 이름 개인명으로 산 거예요. 그랬는데 오빠가 해마다 30년이 넘게 콘도로 놀러 갔었던 일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동생이 하도 궁금해서 양지 콘도 본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17년 7월 달에 황정규 씨가 4,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니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란다. 맞지요? 팔았으니까 회원이 아니지요. 반구자를 벌써 몇 년 전에 팔았었거든요. 우리한테는 끝까지 안 팔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짐작을 했었지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반구자가. 그 말만 나오면 자꾸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속이 상해도 꾹 참고 반구자 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친정 형제들하고 콘도로 놀러 갔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또 난 동생에게 그렇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동생도 오빠가 동생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고, 가부간에 만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 오빠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오빠를 끼고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봤지만 오빠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세상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지만 찾아가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혈압만 하루 종일 올려야 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언니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주면 좋으련만 애기 같은 우리 언니이다 보니까 언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남매 중에 언니가 제일 위에 언니였었거든요. 저랑은 나이 차이가 한 10년 차이가 나고, 그 콘도를 팔아먹은 오빠랑 나이 차이가 한 7년 정도 납니다. 8년 정도 납니다. 그러면 언니가 나서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자꾸 전화하고 동생이 알아보고 하니까는 오빠는 팔팔 뛰는 거예요. 자기 망신 준다고. 콘도 사장하고 오빠하고 친한 관계여서 항상 같이 골프도 치러 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그 콘도가 자기 개인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남매가 샀다고 하면은 자기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럴 때 언니 집에서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도 오빠는 자기네 가게로 오라고만 하더란다. 영업하는 가게로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오라가라 하니 오빠의 행동에 더욱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정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30년 전에 1,000만 원은 내 형편에는 피 같은 돈이었다. 콘도가 처음 났을 때 이것을 산 것이다. 형제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한 푼 두 푼 벌어서
낸 돈이었었는데 내 본전만 1200만 원이었다. 30년 전에 본전만 1200만 원입니다. 올 7월에 4500 받았으면서도 형제들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꿀꺽 삼킨 것이다. 생각하면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5일날 밤에 7시 반쯤 신혜경 집사님 초청으로 수키 권사님과 강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을 했다. 오빠 문제는 또 그것으로 1달러가 짓고 30일 날은 그렇게 또 음악회에 참석을 했네요. 성탄 축하 노래부터 가요와 가곡, 희곡, 클래식 등 연주를 아주 대단하게 잘했다. 너무 즐겁게 잘 봤다. 오빠 문제로 기분이 너무너무 상했었는데 음악회에 참석을 하므로 내 마음이 다소 위로가 되는 듯 했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인간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17년 12월 5일입니다. 자매들의 회비 끝을 내다. 아침에 운동 다녀와서 카톡을 확인을 해보니까 오빠랑 함께 있는 단체 방에서 동생이 올린 글을 보니까 신정에나 부정에나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어저께 동생이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하길 언니가 오빠에게 전화 좀 해서 우리 만나는 거 주선 좀 해보라고 말을 하니까 언니가 또 말을 하길 왜 나만 전화를 하냐, 우리 다 같이 돈 받으려면 각자가 전화하라고 하더란다. 이렇게 언니는 웃사람으로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니가 누나로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다 들어보고 정리를 하면은 더 쉬울 일을 각자가 전화하면은 오빠도 더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한 사람만 전화해도 될 걸로 세 사람한테 전화로 공격을 받으면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오늘 언니가 톡방으로 큰 실수를 했다. 동생이 홧김에 우리끼리 한 말을 언니가 그대로 오빠랑 공유하는 방에 공개를 한 것이다. 이것도 언니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딸끼리 우리는 이 말 저 말을 다 했었는데 오빠가 없는 방이니까 그 방에다 한 말을 오빠에게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 글을 보았는지 오빠는 카톡방에서 나가버렸다. 말 한마디 없이 톡방에서 나간 것이다. 그리고 언니가 글 올리기를 명수가 통장에 자매 회비 얼마나 있는지 통장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은 돈 n분의 1 이렇게 해줘 이체 시켜라 였다. 이렇게 저한테는 언니가 명령조를 했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늘 통장을 공개를 했었는데 알았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날은 느닷없이 통장을 찍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이 글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너무 화가 치밀었다. 나도 홧김에 마음에 두었던 글을 올렸다. 언니, 나는 여지껏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의 돈은 단 10원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왜 오빠에게는 수천만 원씩 떼먹어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콘도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 다 함께 보자 이런 말도 언니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안 했는지요? 그 이유를 말을 좀 해줘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오빠한테는 무조건 감싸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지 정말 나는 그게 유감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해서 나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언니가 오빠에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류와 통장을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내가 해서로 전화를 하고 오빠에게 질문을 하고 했지만 오빠랑 다투고는 오빠가 날 함부로 대할 때에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혼자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언니가 또 문자를 보고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또 울고 싶다고 대려 난리를 친다. 아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어쩐 일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응? 계금이 나눌 때는, 갯돈을 나눌 때는 언니 거 10만 원을 내 것으로 하라고 한다. 제가 이제 계금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일을 수차례 보고 있었지요. 근데 내가 총무 보는 곳은 통장을 그렇게 토장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화를 냈습니다. 오빠한테 수천만 원, 응? 그렇게 떼어먹은 것은 말 한마디를 못하고 몇백만 원 통장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통장을 찍어서 올려라 말아라 이렇게 나를 화를 돋궜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그 말한 것이 미안했는지 돈을 n분의 1로 나눌 때에 언니 돈을 10만 원을 나한테 더 가져가라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은행에 가서 송금할 때 다 줄까 생각을 했었다. 그냥 언니 말대로 했다. 아유, 이거 참 짜증나는 일이었다. 큰 돈이 무언지 사람이 사는데 돈은 꼭 있어야 되지만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있으니 어쩌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17년 12월 7일 이상한 보너스. 지난 금요 철야에 갔더니 우리 안장로님이 말하길 통장 4번 주민등록 4번을 진석 집사님에게 주면 50만 원을 수입을 볼 수 있다고 해오라는 것이다. 나와 노건사랑 둘이서 4번을 만들어서 주일날 진석 집사에게 전했더니 어제 월요일에 내 통장으로 3,7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띄고 이진석 집사 부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다. 정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50만 원을 번 것이 나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다. 난 진석 집사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넣었더니 진석 집사에게 전화가 왔다. 집사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옛날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았을 때 학교 다닐 때 본인이 벌어서 학교를 다녔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었다고 말을 한다. 내가 자기 고모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친근감을 느꼈다고도 말을 한다. 어려운 이웃 말을 믿을 만한 사람 10명 정도 있으면 소개하셔도 좋다고 한다. 전화를 끊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하니까 아들은 돈 세탁하는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며 반대를 한다. 아들과 할 말이 없었다. 만약에 잘못되면 엄마가 전부를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다. 난 속으로 그럴 리가 없겠지 생각했다. 어쨌든 아들 말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 소개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 레아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한다. 잘 되길 간절히 바란다. 레아는 항문이 없는 아기입니다.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항문이 없이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손녀딸 수술이 염려되어서 프랑스 할머니도 오시고 국제 결혼 커플입니다. 프랑스에서 할머니도 오시고 온 가족이 총 비상이고 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조 영화 17년 12월달 교회에서 취미반을 운영할 때 나는 영화반을 지원을 했었다.
다른 취미반들은 다 무산되었으나 영화반만 잘 운영되고 있다. 영화반만. 오늘은 영숙권사가 쉬는 날이라서 오전 9시 40분에 반고흐를 그린 영화를 보았다. 난 고흐의 자서전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바 있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했다. 고흐는 보고 또 봐도 연민의 정을 느낀다. 영화 관람 후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우리 사업장에 와서 놀면서 커피도 먹으면서 먹으려고 가게로 왔는데 민서 할머니가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점심을 시키셔서 맛있는 제육볶음을 배달이 되었다. 나를 놀라게 하신 것이다. 민서 할머니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가끔 딸네 집에 오시면은 꼭 나를 찾아오셔서 대접을 해 주시는 것이다. 난 배가 불러서 먹지도 못하고 음식을 집에 가서 먹는다고 말을 하고 비닐봉투에 포장을 했다. 영화팀은 놀지도 못하고 다들 돌아갔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우리 사업장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산에서 민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또 밥까지 시켜주니까 우리 영화반 친구들은 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쉬웠지. 민서 할머니 혼자 식사를 하시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과 안 장로님이 성탄절 행사 때 무대용으로 사용을 한다며 검은 천을 100마짜리를 들고 오셨다. 난 바쁘게 자루 재고 자르고 꼬매고 사용 용도에 따라 일을 했다.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다. 나도 성가대 칸타타 연습으로 바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성탄절만 들어오면은 찬양 연습으로 바쁜데 찬양을 할 때 또 찬양을 연습할 때에 그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헌신 예배 17년 12월 17일 일요일 날이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갔다. 성가대 연습을 일찍 가곤 한다. 오후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상하게 신권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각 기관마다 임직자들이 앞에 나가서 2018년도 각오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카톡을 해도 또 문자를 해도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되었지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긴긴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을 했다. 5시부터 7시까지 했다. 집에 가서 전화를 해보았다. 신권사랑 통화를 하게 된 것이다. 긴 통화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셀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이유를 대충 정리를 하자면 김흥석, 최영순 셀인데 흥석 장로님은 오랜 세월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에 어려운 어르신들 한 8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분이다. 거의 다 자비로 그렇게 한 달에 80명씩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그런데 부인되는 영순 권사가 다른 교우들에게 자기 세론들 험담을 했다는데 그 말이 세론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도 않고 좋은 기분으로 망년회 겸 식당으로 갔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신권사가 말을 하길 2018년도에 잘 해보자는 뜻으로 올해 서운한 문제들은 다 털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고 말을 했을 때 영순 권사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했었다면 분위기가 좋았을 것인데 영순 권사가 말을 하기를 자기는 1년 동안 세론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세론들의 칭찬은커녕 비난만 들어서 서운했다고 말을 하더란다. 그때 신 권사가 삼자 대면 하자고 말을 하니까 세론들이 여기저기서 서운했었다는 말을 하더란다.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슈퍼셀 부부 성토장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되어서 서로가 언성이 높아졌고 그런 기분으로 2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권사는 그렇게 말을 했다. 난 통화하면서 너무 황당하고 황당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리더가 잘못을 했다 쳐도 어떻게 리더를 세론들이 묵사화를 만드는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내년을 살아갈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가짜 교인들 같았다. 사랑이 없는 교인들.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거기는 새신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상하게 신권사는 가는 곳마다 화합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큰 소리가 난다.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항복을 시켜야 하는 이상한 성격이다. 나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내가 신권사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항상 내가 양보를 하니까 나한테는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는 신권사다. 이런 사연을 우리 목사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 신권사는 우리 목사님의 이종 누님 관계다. 목회를 도와는 못줄망정 방해자가 되었으니 나도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으로 그냥 적어본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상대들한테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